여러분, 누군가랑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을 때, 특히 내가 상대방보다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보통 어떤 방법을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맛있는 거라도 사줘야겠다, 선물이라도 하나 해줄까? 이런 생각부터 하실 거예요. 근데요, 그 순수한 선의가 오히려 관계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진짜 관계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진짜로 마음과 마음으로 누군가와 가까워지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해 보이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쵸? 네, 바로 이거죠. 돈이나 선물 같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요. 특히 상대방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와, 이거만큼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도 없어 보이잖아요. 일단은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 우리가 관대함의 덫이라고 부르는 게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해서 항상 가장 좋은 길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렇게 물질적인 도움으로 시작된 관계는 뭐랄까, 임시로 급하게 놓은 다리 같은 거예요. 당장은 건널 수 있으니까 튼튼해 보이죠? 근데 그 기반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약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는 것 같아요. 돈으로 다가가면 도움이 필요할 때까지만 가깝다. 딱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관계를 이어갈 이유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한쪽에서 계속 주기만 하는 관계가 되면요, 이게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원망의 공식이라는 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아니, 내가 걔한테 어떻게 해주는데 나한테 뒤통수를 치냐. 근데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뒤통수가 사실은 상대방이 나빠서,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관계 설정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내가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도와줘요. 그럼 자연스럽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의 불균형, 어떤 위계 같은 게 생겨요. 그럼 받는 사람은 고마우면서도 점점 의존하게 되고 뭔가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결국 자기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관계를 밀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뒤통수의 정체인 거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내 순수한 선의가 도와주려는 그 마음이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의 자존감이나 자립심을 갉아먹고 그 사람을 오히려 망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도와주려다 망친다니. 아, 그럼 어떡하라는 걸까요? 대안이 있습니다.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바로 학생의 접근법입니다. 이 말이 진짜 중요한 힌트예요. 생각해보면 사람은요, 누군가한테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보다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존재가 될 때 훨씬 더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껴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죠. 이 두 가지 접근법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죠. 물질적인 접근은 상대방의 없는 것, 즉 결핍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반면에 학생의 접근법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강점에 집중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는 위아래가 있는 수직적인 관계를, 다른 하나는 동등한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어도 돼요.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거나 어떤 게임을 엄청 잘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살아오면서 얻은 남다른 지혜 같은 거요. 뭐든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학생의 접근법을 쓰게 되면 관계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아주 건강한 균형 잡힌 교환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일단 상대방에게서 배울 만한 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가르침을 청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하거나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반대죠. 돈이 먼저가 아니라 존중과 배움이 먼저인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돈이나 선물은요, 불쌍해서 주는 자선이나 동정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제공한
가치 있는 가르침에 대한 아주 정당한 대가, 즉 교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어떤 불편함이나 빚진 마음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만든 관계는요, 쉽게 깨지지가 않아요. 당연히 뒤통수 맞을 일도 없겠죠. 왜냐하면 애초에 그런 불균형한 관계가 만들어질 틈이 없었으니까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일방적으로 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가장 빠른 방법이 항상 최고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 둘째, 한쪽에서 주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불균형과 원망을 낳게 됩니다. 셋째, 학생의 자세로 다가가는 건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관계는 이 가치를 서로 주고받는 균형 잡힌 교환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뭘 줄 수 있을까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에게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주변의 소중한 관계들은 과연 일방적인 베품 위에 서 있나요? 아니면 함께 성장하는 관계인가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